정사형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정사형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이 정사형처럼 이게 이제 실성은 정사형인데 문제는 정사형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정사형이 응용되고 문제가 풀어지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몇 년도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기출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난해하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어려워도 정사형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정사형이 어려운 이유는 공간도형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읽어 보셨죠? 포즈를 해놓고 한번 문제를 읽어 보시고 그림을 매치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 자, 이 그림이 이제 상태가 어느 경우가 되냐면 좀 이제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읽어봐야 이 문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자,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CD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CD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면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베타라는 평면이 놓여져 있고 이 베타와 알파가 서로 이제 수직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CD 이 구조 원이죠. 원이 이 베타와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잘 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죠. 이런 식.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평면이 지금 요렇게 지나가고 있죠. 요 각이 45도를 이루고 있는 거고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빛이. 자, 뭐 좀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평면 알파가 이렇게 지면이 있고 지면에 두 개의 평면이 수직으로 이제 서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베타가 수직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을 포함한 이 평면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고 이때 이 원을 포함한 이 평면은 평면 베타와 45도를 이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빛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중앙빛 있죠? 중앙빛 이렇게 하면은 이 베타와 알파의 교선과 수직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뭐 분명히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알파에 대해서 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건 정사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평면 알파에 생긴 그림자의 넓이는 a 파이다 뭐 a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오죠. 정사형의 넓이가 아니라. 근데 결국은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정사형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원이 있을 때 평행 광선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평면이 비춰지게 되면은 요걸 우리 직선이라고 보면은 이 직선이죠, 그죠? 직선이라고 보면은 요 직선과 이 평면 알파가 요 H점에서 이제 현재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상황상으로 보면은 평면 알파와 요 직선과 그 이루는 각, 그죠? 그게 여기 어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요런 각,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평행 광선이 이 원과 이루는 각. 사실 원도 뭐 C라는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평면과 이 평행 광선이 이루는 각. 그게 이렇게 비스듬히 가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
평면을 이런 식으로 잘라본다면 요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에서 이 평행방성과 이 원을 포함한 평면 C가 이루는 각과 또 평행광성과 이 평면 알파와 이루는 각,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알파 위로 그림자 지어진 넓이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전초 작업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평면 알파를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평면 알파가 지면이죠, 지면. 그죠? 평면 알파. 아까 그림에서 평면 알파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돼. 요렇게. 그래서 평면 알파가 이제 지면이 놓여 있고 여기에 원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그 2차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원이 2차원적으로 나타내겠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럴 때 빛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빛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시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빛이 뭐 여기도 뭐 같은 식일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원이잖아요. 요게 요 원이 요 빛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알파에 그림자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림자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자, 요 넓이를 구하라.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자, 분명히 이 원의 넓이, 즉 원에 대해서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그림자 부분은 정사형은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해서 이 알파하고 수직으로 떨어질 때 이게 정사형이 되는데 보다시피 수직으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사형을 이용하게 되냐면 가상의 평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가상의 평면이라는 거는 빛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평면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가상의 평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럼 이 가상의 평면에 대해서 이 가상의 평면을 어떻게 잡냐면 빛과 수직되게 잡는 거예요. 빛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직되게 수직으로 들어오게 그죠? 그러면은 이 가상의 평면은 보이지 않는 건데 이 가상의 평면에 이 비춰지는 이 넓이 그죠? 이게 뭐 없죠 그죠? 없지만 우리가 있다고 봐야 돼. 그래야 정사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를 S라고 이 가상의 평면상에 떨어지는 그 넓이를 S 다시라고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한 이 알파 위에 그림자 지어는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면은 이게 보면은요 S라는 이 넓이가 이 빛에 의해서 이 S 다시 즉 이 가상의 평면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와 S 다시 관계는 정사형의 관계란 말이야. 자, 반대로 또 다르게 말하면 S 다시와 S2 다시를 보면 S1 다시 S2 다시는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거꾸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또 S2와 S 다시는 또 정사형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요 그림자를 이렇게 정상시키면 얘가 되는 거고 이 원의 넓이를 이렇게 정상시키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S와 S 다시에서 보면 S 다시는 S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S 코사인 세타죠. 요거. 그쵸? 근데 이제 요 각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요 각이라는 건 분명히 이면각이잖아. 그러니까 S와 S 다시가 이루는 이면각이 요 각인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요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우리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가상의 평면을 어디다 적을 거예요, 그죠? 가상의 평면은 글쎄요, 여기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지어지니까 이 그림자와 이놈의 그뭐 중간되는 그런 어떤 가상의 평면이 있겠지만 그걸 이게 그리기도 곤란할 뿐더러 그걸 그린다 쳐도 그 가상의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즉 이면각을 찾는 거는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면각을 어떻게 찾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알파는 뭐냐면 원과 빛이 이루는 각이란 말이야. 원과 빛이 이루는 각. 그래서 이 알파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알파에 대해서 요 각은 막곡지각이니까 이게 90도잖아요. 지금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요 각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알파랑 요거랑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결국 이게 이면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는 S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S 코사인은 이게 90도 차이가 나면 더해서 90도가 되면 사인 알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이 빛과 원이 이루는 그 각을 우리가 안다면 빛과 원을 이제 포함하는 평면이죠 물론 그 각을 안다면 결국은 S-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S-와 S2-를 보면 또 이렇게 가면 이게 정사형이니까 그러면은 S-는 또 하는 거죠. S-는 S2-의 정사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S-는 S2- 코사인 이렇게 세타가 되는데 이때 이 각은 요각이란 말이죠. 요각 그죠? 근데 요각도 이게 어려워요. 그죠? 가상의 평면을 잡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가상의 평면과 이루는 걸 찾는 건 더 곤란하죠. 그림상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근데 이 각을 어떻게 찾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각은 어떤 각이냐면 어, 이각이야, 이각. 이 그림상 그리면 살짝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요. 이각이죠, 이각. 이각을 알면 요게 직각이니까 결국 요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요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각은 어떤 각이냐면 이 알파 평면과 빛이 이루는 각이죠. 그죠? 좀 크게 보면은 이제 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요각이란 말이죠, 요각. 같은 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표현해 본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90도니까 이게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쵸? 요게 이면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S-는 S2-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2- 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S-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랑 같은 값이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그 넓이는 이 넓이죠. S2- 넓이, 이 넓이. 그러니까 S2- 넓이는, 그죠? S 사인 알파. 이게 분자가 될 거고,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그 다음에 S가 될 거 아니에요, S. 근데 S는, 반지름이 사인 1이니까, 파이 R의 제곱 16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이 베타하고 알파의 각만 찾아내면 이 S2-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알파는 뭡니까? 그래서 자, 알파는 빛과 원이 이루는 각이죠. 이루는 각. 네, 원이라는 건 뭐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면. 자, 빛은 직선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빛과 원이 이루는 각이고. 베타는 뭐냐? 베타는 이 빛과 이 밑에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죠. 그러니까 빛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다 이거지. 근데 여기 알파는 다른 거죠. 이 평면 알파예요. 요거만 구해주면 되겠다 이거. 자, 근데 우리가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 꼭 알아야 되는데요. 직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직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나갈 때 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잡고 뭐 그 점은 어떤 점이든 상관없지만 문제에서 이제 잡아야 될 점이 보인단 말이야. 그 점을 하나를 잡고 그 점에서 평면에 수선을 내리꽂아요. 수선. 자, 수선을 내리꽂는다는 거는 요 선분하고 이 평면은 수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수선을 내리꽂게 되면 수선의 발이 생기는데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과 이 직선이 평면과 만나는 요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만나는 이 각, 요걸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죠? 어,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삼선 정리가 이용이 됩니다. 그 삼선 정리는 어, 이게 1번, 2번, 3번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삼선 정리 1번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볼게요. 자, 삼선 정리 1번은 이렇게 돼 있고 바깥에 점이 있다면 삼선 정리 1번은 첫 번째 수선 내려 긋고 평면에 그 다음에 요 수선의 발에서 요 직선 뭔지 모르겠죠, 그죠? 이 평면 안에 직선에 수선을 내려 긋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 요게 직각이다. 요게 삼선 정리 1번이에요. 삼선 정리 1번. 자, 여기 1번이고 자, 삼선 정리 2번은 그러니까 삼수선이라는 걸 단순히 그냥 삼수선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구분을 져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삼선 정리 2번은 뭐냐면 똑같이 이런 상태에서 아까는 요게 1번이죠. 이렇게 먼저 수선을 긋고 수선에 발해서 다시 LS선을 긋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수직이다 이거죠. 자, 요번에는 음,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긋고요.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수선의 발을.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직각이다 이런 거죠. 이게 결국에 모양은 똑같은데 수선을 누가 먼저 그느냐 이거야. 긋고 거서 수직이다 이렇게 하든가 긋고 거서 이렇게 수직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여기서 수선 여기서 수선 그러면 이게 조금은 이게 수선 이게 삼선 2번 정리야. 좀 이따 문제에서 이게 이용된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게 우리가 공부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리는 이겁니다. 밖에 한 점에서 수선을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만나는 그 점에서 수선으로 쫙 뻗어요. 이렇게 뻗어요. 그런 다음에 요 바깥의 점에서 요 선분에 수선을 내리면 요 선분에 수선을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직선은 평면과 수직이다. 이런 거. 아시겠죠? 삼선 1번, 2번, 3번. 자,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물론 이제 왜 이게 수직이 되냐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평면과 직선의 수직일 조건은 하나의 평면이 있을 때 하나의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에서 이 평면을 지나가는 직선을 우리가 두 개만 최소 잡으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 선분하고 요 직선이 그러니까 이게 평면 알파 위의 직선이죠. 수직이고 그 다음에 요 직선과 또 요 평면 다른 하나의 평면이죠. 그게 수직이라면 이게 결국 요 직선과 요 평면은 수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선 두 개를 갖고는 평면이 하나 결정되죠. 그죠? 평면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직선과 수직이고 또 다른 직선과 수직이니까 요 직선은 딱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니네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쓰러지겠나? 여기서 수직으로 세워주고 여기서 수직으로 세워지는데 요게 여기 넘어지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수직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수직이 되면 요 선분 위에, 요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잡더라도 다 얘와 얘는 수직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요게 이제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안 보인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끄트머리를 이렇게 주게 돼요. 이게 하나의 끄트머리를.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쭉 걷는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놈이 이 평면과 수직이 되는 상태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수직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거놓고 이게 수직이라는 걸 찾아내 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하다 보면은. 그죠? 다시 말하면 다시 이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쭉 수선을 내린 거야. 이 평면에. 근데 하필이면 내린 게 그 모서리 이런 데에 내렸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얘가 이제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여기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평면 위에 직선을 뭘 잡더라도 항상 이게 수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건 뭐냐면 알파, 베타만 잡아내면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공부했죠? 그래서 알파는 뭐야? 이 빛과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루는 각이 알파고, 베타는 뭐냐면 이 빛과 지면,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죠. 그 두 개만 구해내면 이제 답은 나온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요, 먼저, 이게 이제 이 평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알파는 평면인데, 이게 직선이거든요. 이게 직선. 이렇게 쭉 직선. 근데 직선이 쭉 내려오면서 이 평면 알파와 H에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H에서.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평면이 이렇게 있고, 빛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 H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면 벌써 이 상황을 딱 보면은 이 밑에 평면, 그러니까 알파와 이 평행광선이 이루는 각, 그 각은 어떻게 잡냐면 이 직선에 어떤 하나의 점을 잡는 거죠. 그 점을 찾아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 꽂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걸 찾아야 되겠지만 물론 이렇게 내려 꽂고 이 H하고 요 내려 꽂은 요 수선을 연결했을 때 요 각이 우리 이제 문제에서 보면 뭐야? 평행광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베타. 자, 이렇게 해서 베타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서 보면요. 이 빛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것도 점선이 이것도 점선인데 요거는 사실 실선이다. 실선. 광선이 이렇게 가고 요 뒤쪽으로 점선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 그지? 그러니까 광선이 뚫고 지나가는 거지.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요 원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이는 거야. 실선. 그 다음에 요 뒤쪽은 안 보이는 거야. 점선. 그죠? 그러니까 요 직선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저 뒤쪽에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요 H에서요. 요 점이 H니까 요걸 뭘로 적으면 좋겠냐? 여기서. 결국 이게 오겠지. 오. 그지? 이게 보인단 말이야. 오. 그럼 5에서 이 밑에 평면 알파의 수선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평면 알파의 수선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보이지만 요게 접점이죠. 접점. 그리고 이 평면이 지금 밑에 알파와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그게 그냥 수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접점을 먼저 이렇게 쭉 연결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은 수직이니까 당연히 요건 수직이 되겠지만, 이 평면과 밑에 평면은 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평행이 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와 수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P라고 합시다. 그럼 OP가 결국 알파에 딱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됐죠? 그죠? 요렇게 서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게 오고 요걸 우리가 P라고 놨으니까 H하고 P만 딱 연결해주면 각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연결합시다. 이렇게. 이해되죠?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냐면
요 직선이 OP라는 직선이 평면 알파가 지금 무조건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요 P에서 이 평면의 어떤 직선을 뭘 잡더라도 항상 그게 수직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죠? 그죠? 얘가 지금 어떤 얘기야?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근데 하필이면 이제 이게 모서리에 꽂힌 거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수직이니까 여기에 어떤 직선을 잡더라도 다 수직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근데 하필이면 그 PO를 잡았으니까 요게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요게. 이거 보이세요? 요게 수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요 직선이 있는데 H에서 만나고 이렇게 수소를 내렸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걷는데 이제 요게 수직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이루는 각이에요? P하고 H를 걷을 때 이 OHP가 이루는 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OHP 요각이에요, 요각. 보이세요? 자, 요 각이 결국 이 평행광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알파라고 했잖아요. 아니, 베타, 그지? 요게 베타가 되는 거예요, 베타. 자, 요건 반지름이죠. 4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접점이잖아요, 여기.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면은, 이게 정사각형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사고, 또 여기도 사고, 또 여기도 사예요. 그쵸? 근데 요거 문제가 여기 45도를 이루고 있다 그랬으니까, 요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요게 이제 삼수선 정리거든요, 요게. 자, 여기서 수선 걷죠? 여기서 수선 내렸죠? 이렇게, 그죠? 요걸 하면 안 되겠네. 여기서, 자, 우리 아까 이게 몇 번이야? 3선. 2번 정리지, 3번 2번 정리. 자, 3선 2번 정리가 뭐였냐면, 여기서 수선 긋고, 이렇게 수선 걷을 때, 찍으면 요게 수직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 지금 요게 오고, 지금 요거를 우리가 H라고 보면 돼, H. 그 다음에 여기 P잖아, P. 예, 그쵸? 그러니까 수선 긋고, OH 수선 걷죠? 요거. 원래 거져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OP. 평면의 수선이죠? 수선 걷죠? 그 다음에 PH 연결했죠? 그러니까 누가 직각이냐면, 요게 직각이 되는 거예요, 요게. 3두선 2번 정리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직각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 45도, 여기도 45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니까 이게 1대 1대 루트 2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x 대 x 대 x 루트 2 이렇게 찾은다면 x 루트 2는 4가 되니까 x는 루트 2분의 4가 돼서 2 루트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요 길이도 얼마야? 요 길이도 2 루트 2죠, 당연히.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게 직각이니까 요게 빗변이 되니까 이게 뭐야? 직각 이등분삼각형에서 16 더하기 8이 요 빗변의 길이가 되니까 24 2 루트 6이 되는 거죠. 2 루트 6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베타가 찾아지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자, 뭐가 됩니까? 지금 요게 직각이죠, 그죠? 이게 빗변이죠. 2 루트 6분의 요거 베타 싸고 도는 거 2 루트 2, 즉 루트 6분의 루트 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찾았죠. 이 알파가 찾아야 돼, 알파. 그지? 그 평행 강성과 요 원을 포함하는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제 찾으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 평면 밖에 있는 점이 결국은 이게 H야. 결국은 이 H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림상으로는 좀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5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요번에는 여기. 이렇게. 안에, 그지? 맞잖아, 그지? 그리고 직선이 지금 뭐 이거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직선이 뭐 그냥 방향상으로는 그냥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그죠? 이게 5라고 생각하고 어
이 O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H가 어디 있어? 요 평면에 지금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면과 OH 요게 이루는 이게 지금 이 평면이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O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바깥에죠. 안쪽 점이죠. 지나지 않는 점이죠.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하고 요 평면과 이루는 사이에 각을 구하려면 시작을 어떻게 됐어? 다시 H에서 수선을 내려 꽂아야 된단 말이야. H에서. 맞죠? 그죠? 이 수선을 내려 꽂아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걸 어떻게 꽂냐는 거야. 그러니까 요 H점에서 요 평면에 수선을 내려 꽂아야 되는데, 그 수선이 뭐가 되냐면, 어, 수선이 뭐가 되냐면요. 에, 여기가 이제, 여기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에 이 평면에 수선을, 거야 되는데, 그 수선은, 항상 보면 그렇죠. 요 평면하고, 지금 이 알파가 교선 여기서 만나고 있죠. 교선. 그죠? 교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교선. 그 다음에 이 H라는 점이 결국 알파에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하고 요 점은 위상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높낮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H에서 뭐야, 이게 직선은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수선을 내리꽂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리꽂게 되면, 결국은 요 직선이, 이 H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이 된단 말이야. 자,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면 크게 봐봐, 크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라인 선상에서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은, 자, 이 점에서 내가 이 평면에 수선을 긋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100% 이거 아니겠어? 이거 이게 돼요? 아니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겠냐고 밑으로 내려가겠냐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게 수직된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Q로 봅시다. 그러니까 HQ는 결국은 이 평면과 그 수선이 되는 거죠. 자, 수선이 됐기 때문에 이 OQ를 연결시켜주면,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누가 수직이 되냐면, 요게 또 중요한 건데요. 요게 수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왜 수직이 되냐? 요 HQ가 이미 이 평면과 수선이기 때문에 요 Q에서 만나는 요 상황에서 요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다 수직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 아까 여기 그림에서 O가 여기 들어가 있고 요 평면이 C평면이에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H는 바깥의 점이잖아. 근데 우리가 수선을 내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요걸 Q점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OQ를 이렇게 연결하면 요각이 뭐야 요각이. 요각이 이 평면과